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큐스타디 권태원 선생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 이제 복소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우리가 오늘은 이 복소수의 가장 기초적인 내용부터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는 이를 보니까 복소수의 이제 극형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복소수라고 하는 것은 그 생긴 모양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렇게 z 이꼴 x 플러스 yi, 물론 xy는 실수랍니다. 우리가 복소수 z를 이렇게 x 플러스 yi라고 나타낼 수도 있는데, 요 0이 아닌 복소수 요 z 이꼴 x 플러스 yi에 대응하는 점 x, y의 극좌표를 우리가 r 세타라고 했을 때에 복소수 z의 극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z 이꼴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i 사인 세타로 정의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 복소수의 극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복소수를 우리가 이렇게 실수 xy를 각각 실수부, 허수부로 잡아서 우리가 표기를 할 수도 있지만은, 요 xy를 r 세타에 대응을 시켜서 이렇게 극형식 형태로도 우리가 표시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여기 보고 계신 요 r을 우리는 복소수 z의 크기 또는 절대값이라고 여러분 불러주시면 되고, 요 세타라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요 각을 우리는 복소수의 우리가 평각이라고 하고, 표시할 때는 이렇게 argz, 읽으실 때는 argz라고 읽으시면 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복소수를 실수 xy를 이용해서 x 플러스 yi로 표현할 수도 있고, 그리고 복소수의 크기와 그 복소수의 평각 세타, 크기 r과 평각 세타를 이용해서 우리가 표시했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복소수 z의 극형식이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극형식이라 하는 것은 크기 r에다가 평각의 코사인값 플러스 i, 평각의 사인값을 이렇게 우리가 써줬을 때 우리는 극형식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왜 극형식이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x, y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표시했을 때에, 요 x, y를 여기 말하는 것은 극좌표로 읽으실 때는 우리는 어떻게 읽는다? 원점에서부터 요 점까지 거리를 r이라고 하고, 그리고 우리가 x축과 이루는 요 각을 우리가 세타라고 우리가 표현하면 되겠죠. 그렇게 했을 때에, 우리가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지금 x값인데, 요 x가 바로 요 x죠. 근데 이것은 우리가 요 r에다가 코사인 세타 값을 곱하면 이게 바로 x값이 되어지고, 요 r에다가 사인 세타 값을 곱한, 즉 r 사인 세타를 우리는 뭐란다? y라고 표시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직교 좌표에서 x는 극좌표의 구성 요소인 r과 세타로 표현하면 r 코사인 세타라고 표현할 수 있고, 직교 좌표에서 y라고 하는 것은 극좌표의 구성 요소인 r과 세타로 표현하면 r 곱하기 사인 세타라,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소수 z, 즉 x 플러스 yi라고 하는 것이 극형식으로 우리가 표현한다는 것은 요 x값 대신에 r 코사인 세타를 대입하고, 그리고 요 y값 대신에 r 사인 세타를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대입을 했을 때에, 여기에서 우리가 r을 묶어내고 코사인 세타 플러스 i 사인 세타로 표현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복소수 z를 극형식으로 우리가 표현했다는 것은 실수부 x 대신에 r 코사인 세타, 실수부 y값 대신에 r 사인 세타를 우리가 대입을 했을 때에 만들어지는 요 형식을 우리는 뭐다? 복소수 z의 뭐란다? 극형식이라고 불러주겠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요런 사실을 우리가 하나 알 수 있죠. 요 r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복소수 z의 절대값이죠. 우리가 복소수 z의 절대값이라고 하는 것은 실수부 제곱 플러스 허수부 제곱인데, 보다시피 이게 뭐죠?
R에 해당된다는 걸 알 수 있죠. X제곱과 Y제곱의 합의 루트 값이 바로 요 R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무슨 말이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요 세타라고 하는 것을, 요 세타를 우리가 이 복소수 Z의 평각이라고 부르고, 표시는 이렇게 아르그 Z를 우리가 요 세타라고 하는데, 요 세타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는 여기에서 뭘 할 수 있냐면, 요 세타의 탄젠트 값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탄젠트 세타는 바로 뭐다? x분의 y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즉, 요 놈이 x고 요 놈이 y니까 세타의 탄젠트 값은 뭐가 된다? x분의 y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소수를 극형식으로 고칠 때는 뭐와 뭐가 필요하냐면, 첫째는 그 복소수의 절대치인 R 값 또는 복소수 Z의 크기인 R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복소수 Z의 평각인 세타의 값을 알아야 되는데, 이 세타의 값을 찾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요 복소수의 실수부분의 허수부를 탄젠트 세타에 대응을 시켰을 때 이 식을 만족하는 세타의 값을 여기다 잡아주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요 복소수를 극형식으로 고치는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와 같이 Z가 1 플러스 I라고 했을 때에 이 복소수를 극형식으로 우리가 표시하려고 그러면, 자, 제일 먼저 우리가 이 복소수 Z의 크기를 알아야 되겠죠. 자, 크기는 어떻게 구한다? 실수부가 1이고 허수부도 1이죠. 실수부를 제곱하고 허수부를 제곱해서 더해서 루트를 씌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소위 R에 해당되는 값은 루트 2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그리고 평각을 우리가 구하는 방법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평각을 세타라 했을 때에 세타의 탄젠트 값은, 자, 실수부도 1이고 허수부도 1이니까 1분의 1은 1이죠. 1. 그러면 여기에 대응하는 세타의 각을 잡으면 이게 뭐가 된다? 4분의 파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또는 여러분들이 요걸 우리가 좌표로 찍었을 때에 이 복소수를 우리가 좌표에 적어버리면 실수부가 1이고 허수부가 1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1,1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자, 1,1을 요렇게 연결했을 때에 요 X축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 요 각이 세타라는 거죠. 그러면 요 놈이 1이고 요 놈이 1이니까 요 각은 당연히 뭐가 된다? 45도가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실전에서는 요 탄젠트 세타를 요렇게 1이라고 우리가, 즉 실수 부분의 허수부, 실수부부 1, 허수부 값 1이니까 실수부분의 허수부 해가지고 요 각을 잡아놓고 요 세타를 적으실 때에, 요 각을 적으실 때에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이 복소수가 몇 사분면 각인가를 항상 생각하셔야 된답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실수부도 양이고 허수부도 양이니까 요 세타의 각은 몇 사분면 각이다? 1사분면 각이니까 이렇게 예각 4분의 파이로 나온다는 거죠. 어쨌든 요걸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요 복소수를 극형식으로 나타내라 했으니까 크기는 루트 2다. 그리고 평각이 4분의 파이면 코사인 4분의 파이 플러스 I 사인 4분의 파이.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떻게 한다? 지금 이 복소수를 극형식으로 나타내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 공식에다가 크기를 계산해서 집어넣고 평각을 계산해서 여러분들이 집어넣으시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2번 같은 경우도 이 복소수의 크기, 즉 R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실수분은 1이고 허수분은 마이너스 1이니까 각각을 이렇게 제곱해서 루트 씌우면 크기는 루트 2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제 탄젠트 세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실수부가 1이고 허수부가 마이너스 1이니까 우리가 1분의 마이너스 1이라고 적으면 이게 뭐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탄젠트가 이렇게 음수가 되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경우는 우리가 4사분면에서 탄젠트는 1사분면에서 플러스, 2사분면에서 마이너스, 3사분면에서 플러스, 4사분면에서 마이너스죠. 그러면 탄젠트 1이 되는 탄젠트 값이 그 절대치가 1이 되는 값은
1사분면에서는 45도, 2사분면에서는 135도, 3사분면에서는 225도, 4사분면에서는 이렇게 4분의 7파이가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이 네 개 중에서 일단은 이게 지금 뭐니까 음수이니까 그 후보가 요놈 아니면 요놈인데, 예? 세타의 값이 4분의 3파인가 4분의 7파인가는 무엇이 결정하냐면, 자, 요 복소수가 실제로 몇 사분면에 있는 걸 보면 알겠죠. 자, 실수부가 양이고 허수부가 음이다. 자, 보통 x의 부가 양이고 y의 부가 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이거는 몇 사분면 각이다? 4사분면 각이니까 세타의 값은 4분의 7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4분의 7파이는 곧 마이너스 4분의 파이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4분의 파이라고 여러분 적어주시면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세타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4분의 파이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이 적어주시면 된다는 거죠. 자, 요거에 대해서는 스님이 여기서 더 이상 상세하게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복소수의 각을 잡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좀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은 꼭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린 요것을 우리가 표시해 보면 루트 2에다가 자, 코사인 평각이 마이너스 4분의 파이니까 코사인 마이너스 4분의 파이 I 사인 마이너스 4분의 파이.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요 극형식을 표시를 해주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 세 번째 경우도 우리가 요 복소수 Z의 크기를 먼저 생각해 보면 크기는 저 마이너스 1을 제곱하고 마이너스 루트 3을 제곱해서 더해서 루트를 씌우면 2가 나오죠. 그지? 근호환에서 4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탄젠트 세타라고 하는 것을 자, 실수 부분의 허수부로 잡으면 루트 3에 대응하죠. 그런데 요 각이 몇 사분면 각이냐면 몇 사분면은 복소수냐면 실수부가 음이고 허수부가 음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실수부도 x가 양이 x도 음이고 y도 음이다는 거죠. x, y가 몽땅 다 음인 경우는 몇 사분면이다? 요 3, 4분면이 있는 거죠. 그러면 3, 4분면에서 탄젠트가 루트 3이 되는 경우는 여러분들 탄젠트가 루트 3이 되는 경우는 일단은 1, 4분면에서는 60도죠. 그렇죠? 2, 4분면에서는 3분의 2파이, 3, 4분면에서는 3분의 4파이, 4, 4분면에서는 3분의 5파이 이렇게 일단은 탄젠트의 값이 루트 3이라는 절대의 값을 루트 3이라는 그 루트 3이나 또는 마이너스 3을 갖는 경우는 요 4개다는 거죠. 요 4개인데 1, 4분면에서는 플러스 3, 4분면에서도 플러스 2, 4분면과 4, 4분면에서는 마이너스인데 현재 이 복소수는 보다시피 x도 음이고 y도 음이니까 3, 4분면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요 3분의 4파이는 마이너스 또 3분의 2파이로 표현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 세타라고 하는 것이 평각이 마이너스 3분의 2파이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요것은 자, 2, 크기는 2죠. 2 곱하기 코사인 마이너스 3분의 2파이 플러스 I 사인 마이너스 3분의 2파이. 자, 요런 식으로 우리가 복소수의 극형식을 나타내주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을 잡으실 때에 항상 여러분 머릿속에 명심할 것은 탄젠트 세타라고 하는 것을 복소수 실수 부분의 허수부로 이렇게 잡아놓고 여기에 대응하는 요 세타의 값을 찾으면 그것이 복소수 Z의 평각이 되어지는데 요 세타를 찾을 때에 우리는 x, y의 부호를 보고 일단은 몇 사분면에 있는 각인가를 먼저 찾아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이겠죠? 이와 같이 x도 음이고 y도 음일 때는 3, 4분면에 있는 복소수이기 때문에 3, 4분면에서 탄젠트 값이 루트 3이 되는 경우는 3분의 4파이라는 값이라는 거죠. 무슨 말이겠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복소수의 곱셈, 나눗셈, 더무합으로 정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자, 요 1번과 2번이 복소수의 곱셈과 나눗셈이고 여러분 보고 계시는 요 아래쪽에 있는 것이 바로 더무합으로 정리라고 보시면 된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자, 복소수를 우리가 복소수끼리 우리가 곱한다라고 했을 때에 그 복소수를 이와 같이 극형식으로 그러니까 복소수 Z1의 극형식이 자, R1 코사인 세타 1 I 플러스 I 사인 세타 1이고
자, 요게 Z1이죠. 그리고 복소수 Z2의 극형식이 R2 코사인 세타2 플러스 I 사인 세타2라고 했을 때에 요 복소수끼리 곱하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가 라고 했을 때에 극형식으로 만들어 놓고 곱할 때는 이 복소수는 크기는 크기대로, 그러니까 R1, R2는 크기는 크기대로 그대로 곱해주면 되고, 그리고 평각은 이렇게 보다시피 어떻게 하면 된다? 더해주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복소수를 서로 곱할 때는, 복소수끼리 곱할 때는 각은, 평각은 더해주고 크기는 곱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이와 같이 복소수를 또 이렇게 나누라고 했을 때는 크기는 나누어 주는데 평각은 어떻게 하면 된다? 극형식에서 빼주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Z1의 평각에서 Z2의 평각을 곱할 때는 더해주면 되고 뺄 때는, 나눌 때는 빼주면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럼 왜 그래야 되는가를 여러분들이 우리가 고등학교에서 배워서 삼각함수 내용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우리 한번 증명을 해봅시다. 먼저 우리가 복소수 Z1과 Z2를 곱한다. 그럼 실제로 한번 무식하게 한번 곱해봅시다. 자, 요 밑줄친 우변과 요 밑줄친 우변을 서로 곱한다라고 했을 때에, 자, R1하고 R2를 이제 먼저 곱해지겠죠. 그리고 이제 요 갈로 부분하고 이제 이 갈로 부분이 이제 우리 곱한다라고 했을 때에, 먼저 코사인 세타1하고 코사인 세타2가 곱해지면 이렇게 코사인 세타1, 코사인 세타2 이래 되어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I 사인 세타1하고 I 사인 세타2가 곱해지면, 자, 요 허수 I와 I가 만나면 마이너스가 되어지고 사인 세타1, 사인 세타2가 오겠죠.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코사인 세타1하고 I 사인 세타2를 곱하게 되면 I는 묶어내고 사인 세타, 요걸 먼저 합시다. 요걸 먼저 했을 때에 I 사인 세타1하고 코사인 세타2를 곱하면 I를 묶어내고 사인 세타1 곱하기 코사인 세타2가 되어지고, 또 요렇게 곱했을 때는 I를 묶어내고 코사인 세타1, 사인 세타2가 되어지죠.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고등학교에서 배웠던 삼각함수 공식에 의하면 코사인 세타, 코사인에서 사인, 사인을 뺀 것은 이렇게 코사인 덧셈 정리가 되어진다는 거죠. 여기에 마이너스일 때는 이렇게 플러스 코사인 세타1 플러스 세타2가 이렇게 되어진다는 걸 배웠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보다시피 사인, 코사인 플러스 코사인, 사인이라는 것은 사인 덧셈 정리를 이렇게 전개를 하면 이렇게 되어진다는 걸 배웠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고쳐지고 요건 이렇게 고쳐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를 보니까 결론은 복소수 Z1하고 복소수 Z2를 곱하라고 하는 것은 두 복소수의 크기는 그대로 곱해주고 곱하라는 대로 곱하면 되고, 그리고 극형식에서 평각은 이렇게 어떻게 한다, 지금 더해져서 극형식으로 역시 표현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복소수끼리 이렇게 나누라고 했을 때도, 자, 실제로 이제 무식하게 이 두 개를 나눠 봅시다. 자, 그러면 R1 나누기 R2는 먼저 적어주고, 요 갈로 나누기 요 갈로도 이렇게 그대로 적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요 분모의 켤레 복소수인 코사인 세타2 마이너스 I 사인 세타2를 분모 분자에 이렇게 한번 곱해봤다는 거죠. 그러면, 자, 분모에서는, 자, 요렇게 곱해지면 코사인 제곱 세타2가 되어지고, 요렇게 곱해지면 I하고 마이너스 I가 만나면 플러스 1 돼버리죠. 그리고 사인이 만나면 사인 제곱 세타2가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분자 부분은 요렇게 만나고 요렇게 만난 것은 요렇게 되어지죠. 무슨 말 알겠죠? 그리고 요렇게 곱해지고 요렇게 곱해져 가지고 만나는 경우에서 I를 묶어내면 요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이 분모는 코사인 제곱 플러스 사인 제곱이니까 1이 되어지고, 요 코사인 세타1, 코사인 세타2 플러스 사인 세타1, 사인 세타2는 우리가 고등학교 배운 삼각함수 공식에 하면 코사인 세타1 마이너스 세타2를 전개하면 이렇게 되어진다겠죠. 그리고 사인 세타1, 코사인 세타2 빼기 코사인 세타1, 사인 세타2는 이렇게 사인 세타1 마이너스 세타2를 전개한 것에 우리가 해당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두 Z1 나누기 Z2라고 하는 것은 크기는 그대로 나누어 주는 대신에 극형식에서 각각의 분자의
평각에서 분모의 평각은 이렇게 서로 빼주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자, 여기 이제 나눗셈이고 더 무합으로 정리는 어떤 복소수를 n승을 하라고 하면 그 복소수를 극형식으로 고쳤을 때에 크기는 n승을 하면 되고 요 평각은 몇 배란다? n배를 해주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왜 그러냐면 이건 간단한 얘기죠. 우리가 요 1번을 생각하면 금방 이해할 수 있죠. 자, z의 n승이라는 것은 이 복소수 z를 n개를 쭉 곱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복소수끼리 곱해질 때는 크기는 그대로 곱해지니까 요 r이 총 n개가 곱해지면 rn승이 되어지죠. 그런데 각은 복소수끼리 곱하면 평각은 서로 더한다겠죠. 그러면 z의 n승이면 총 복소수 z의 각 평각이 다 세타죠. 이런 세타가 n개가 더해지기 때문에 당연히 이게 이 자리가 뭐가 된다? n세타가 되어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이겠죠? 그리고 요걸 우리가 이제 보통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 때나 여러분 기초 수학을 할 적에는 기초 미적분학에서는 이제 우리가 요 복소수를 극형식으로 많이 표현하기도 하지만 이 극형식을 소위 오일러 공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그 아래에 참고가 나와 있는 것처럼 요걸 여러분들 꼭 알아두셔야 된답니다. 자, 거기 보니까 자, 요렇게 오일러 공식으로 우리가 이 복소수의 극형식, 복소수를 다시 표현할 수 있는데 우리가 z를 r 곱하기 코사인 세타 플러스 자, i 사인 세타 요렇게 우리가 표현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요 부분은 우리가 오일러 공식에 의하면 이에 i 세타 승이라고 요렇게 우리가 표현한다. 이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 z라는 것은 결국 r 곱하기 2의 i 세타 승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요 밑줄 친 부분을 우리가 오일러 공식에 의해서 2의 i 세타 승이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 요 공식 1을 우리가 자, 1을 우리가 선생님 다시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z1 곱하기 z2라고 하는 것을 요 오일러 공식을 이용해서 지수 함수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럼 먼저 z1은 뭐죠? r1이죠. 그렇죠? 그리고 r1 곱하기 2의 i 세타 1 승이다 라고 할 수 있죠. 요걸 지금 이렇게 우리가 z1을 이렇게 표현하면 오일러 공식으로 표현하면 z2는 r2 곱하기 2의 자, i 세타 2 승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r1하고 r2는 당연히 곱해주고 요 지수 함수끼리 곱하면 요 지수 부분이 서로 어떻게 한다? 더해지는 거니까 요렇게 우리가 표현되어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말이랑 결국 같은 말이죠. 그죠? 지금 우리가 R1 곱하기 R2는 요놈하고 똑같고 요 밑줄 친 부분을 우리가 오일러 공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자, 무슨 말이겠죠?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도 마찬가지죠. 자, Z1을 Z2로 나눈다라고 하면 즉 R1 곱하기 2의 I 세타 1 승을 R2 곱하기 2의 I 세타 2 승으로 나누는 건데 자, 크기는 요 그대로 나누면 되고 지수 함수끼리 나눈다고 했을 때는 우리는 요 지수 부분을 서로 어떻게 한다? 빼죠. 그렇죠?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공식이 만들어졌는데 이 말이 결국 이 말하고 같은 말이죠. 그렇죠? 이 말이. 이 말이 바로 이 부분이 바로 이 우변하고 다 같은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이겠죠? 그리고 우리가 요 드모아브로 공식도 우리가 얘기를 해보면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Z를 n승하라고 하면 결국 지금 요 Z에 해당되는 것이 R 곱하기 2의 I 세타 승이기 때문에 이놈 전체를 n승하라 그런 얘기죠. 그러면 R은 그대로 n승하면 되고 우리가 요것은 I n 세타라고 이렇게 우리가 적어주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요 우변이 바로 요 놈하고 똑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겠죠? 이거 우리가 이제 주로 여러분들이 대학 수학 과정에서 우리가 이 복소수의 극형식을 얘기할 때는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기도 하지만은 주로 오일러 공식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게 앞으로 우리가 공부할 복소 함수를 공부할 때에 훨씬 더 우리가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번 문제는 아주 간단한 문제인데 기출된 적이 있는 문제죠. 자, 복소수 Z1이 2i, Z2가 1 플러스 i일 때에 두 복소수의 몫의 평각을 한번 구해봐라. 그랬죠. 자, 우리가 요 복소수 Z1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요 놈의 크기가 얼마냐라고 하면 실수부, 허수부 제곱에서 더해서 루트를 씌우면 2가 되죠. 그죠? 그리고 요렇게 순허수일 때는 평각이 자, 요게 90도라는 사실을 우리 금방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요 복소수는 Y축상이 있으니까 그렇다. 이런 얘기죠. 자, 요렇게 I 사인, 자, 뭐가 된다? 2분의 파이. 요렇게 우리가 여러분이 표시해도 되고, 또 요걸 우리가 오일러 공식을 이용해서 2 곱하기 2의 I 2분의 파이라고 요렇게 써도 상관이 없답니다. 자, 무슨 말이겠죠? 그리고 이제 Z2라고 하는 것은 자, 허수부, 실수부 제곱에서 루트 씌우면 루트 2가 되죠. 그리고 요거는 1,1이니까 평각이 45도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탄젠트 세타가 1인데 1사분면이죠.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 이제 평각을 바로 적을 건데 이제 일일이 이제 계속 설명할 수 없으니까 이 평각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은 꼭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코사인 요것은 이제 평각이 45도니까 4분의 파이 I 사인 자 4분의 파이 이렇게 우리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자, 요걸 우리가 오일러 공식을 적용하면 루트 2 곱하기 2에 자 I 4분의 파이 승 이렇게 우리가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럼 우리는 Z1하고 Z2를 이렇게 나눈 것의 평각을 구하라고 하면 아까도 그랬지만 복소수끼리 나눌 때는 평각끼리는 어떻게 한다? 서로 빼준다라고 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요놈의 평각은 2분의 파이, 요놈의 평각은 4분의 파이가 되기 때문에 2분의 파이 빼기 4분의 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가 된다? 자, 이렇게 4분의 파이가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 그래서 답은 1번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를 보니까 자, 복소수 Z1이 2i다. 자, 요걸 우리가 표현해 볼까요? 이 Z1의 크기를 R1이라면 크기는 2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 복소수 Z1의 평각. 자, R그 Z1. 요걸 우리가 세타본을 해보면 요것은 뭐가 된다? 아까도 말했지만 순호수면 평각이 90도가 되어진다겠죠. 그럼 우리는 요 사실로부터 복소수 Z1이라는 것은 2 곱하기 2의 I 2분의 파이 승 이렇게 우리가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자, 복소수 Z2의 크기를 R2라고 하면 R2는 자 3제곱 3제곱에서 더해서 루트 씌우면 3루트 2가 되어지죠. 그리고 복소수 Z2의 평각은 자 3분의 3 하면 1이죠. 1. 탄젠트가 1, 4분면에서 1 되는 값을 우리가 구해보면 그건 4분의 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요거는 3루트 2 곱하기 2에 I 4분의 파이 승 이렇게 되어지죠. 그러므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Z1하고 Z2의 곱은 자 이렇게 실제로 곱해버리면 6루트 2 곱하기 2에 I 4분의 3 파이 승 이렇게 우리가 표현되는 거죠. 여러분 요걸 이렇게 두셔도 되고 요걸 극형식으로 적으면 이렇게 적으면 되죠. 6루트 2 곱하기 자, 요 오일러 공식을 우리가 역으로 적용하면 코사인 4분의 3파이 I 사인 4분의 3파이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적으셔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 4번 문제는 이 두 복소수를 고발하고 했는데 무식하게 물론 곱해야 되겠지만은 복소수의 이제 극형식을 이용하려고 그러면 요 모양이 지금 극형식 모양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극형식으로 고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Z1을 극형식으로 고친다는 것은 요 자리가 원래 코사인 자리죠. 그렇죠? 사인을 코사인으로 바꾸는 방법은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고 이렇게 사인을 고쳐주면 되죠. 실제로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사인 세타 같죠. 그렇죠? 그 다음
I, 이제 코사인 대신에는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뭐다라고? 세타라고 이렇게 적어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 Z2는 자, 코사인, 사인은 맞는데 요 가운데 부가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죠. 그러면 요 마이너스는 요 세타에다 집어넣으면 되죠. 그런데 요 세타도 마이너스 사인 세타, I 사인 마이너스 세타라고 이렇게 적어야 되죠. 왜냐하면 극형식이 되려고 그러면 요 각이 서로 똑같아야 되죠. 그러면 요 마이너스는 안쪽으로 들어왔고, 그럼 얘는 뭐냐? 원래 코사인 우함수니까 우리가 필요하다 그러면 세타를 그냥 마이너스 세타 적어도 상관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요것을 우리가 2의 자 I 2분의 파이 빼기 세타 승이라 할 수 있고, 요것은 2의 I 마이너스 세타 승이라고 이렇게 적을 수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Z1하고 Z2를 곱한다라고 하는 것은 2의 I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세타. 요렇게 우리가 적어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요 평각을 요 두 부분은, 지수 부분은 더해주면 된다. 이런 얘기죠. 자, 요렇게 해서 우리가 해봤고, 자, 요 5번 문제도 우리가 기출 문제인데, 이것도 한번 잘 보겠습니다. 지금 40보다 작은 양의 정수 n에 대해서, 자, 40보다 뭐죠? 작은 양의 정수라겠죠. 그랬을 때에 사인 세타 플러스 I 코사인 세타의 n승은 사인 n 세타 플러스 I 코사인 n 세타라겠는데, 자, 여러분들이 이만큼을 n승을 직접 계산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더 무하브르 정리를 적용하려고 그러면 요 가로한 부분이 요 모양으로서는 정리가 안 되죠. 요게 지금 극형식 모양이 아니죠. 더 무하브르 정리 공식을 적용하려면 요 밑줄 친 부분이 뭐가 돼야 된다? 극형식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럼 요 놈을 극형식으로 바꾸는 방법 우리 금방 했죠. 요 사인을 코사인을 바꾸는 방법은 사인 세타 대신에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그리고 코사인 세타를 사인으로 바꾸는 방법은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요렇게 우리 해주면 되죠. 그럼 요것은 곧 2의 I 2분의 파이 마이너스 뭐가 된다? 세타가 되어진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봅시다. 여기에서 이제 요 좌변은 결국 자, 이만큼을 n승하는 거죠. n승, 그죠? 그러면 지수함수를 n승한다는 것은 2에 I 해주고, 자, 2분의 n파이. 자, 이 가로와 n배를 해주면 되죠. 그리고 마이너스 뭐가 된다? n세타. 요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우변을 우리가 표시하면, 자, 우변은 그 모양이, 우변 역시도 이대로는 극형식이 아니죠. 극형식으로 고치려면 사인 n세타는 코사인 2분의 파이 빼기 n세타. 그리고 요 코사인 n세타를 사인을 고치는 방법은 사인 2분의 파이 빼기 n세타.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그러므로 이것은 다시 2의 I 2분의 파이 빼기 n세타. 요렇게 우리가 적어주면 된다. 이런 얘기랍니다. 그러면 요것은 자, 2의 I 2분의 파이 빼기 n세타. 요렇게 우리가 적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우린 여기에서 자, 이제 여기서 요 좌변하고 우변을 같다라고 두면 자, 요 오일러 공식에 의해서 우리가 복소수를 이렇게 지수 형식으로 표현했을 때 요 두 놈이 같아지기 위해서는 자, 요 밑줄 친 부분하고 요 밑줄 친 부분이 같아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주의할 것은 이 밑줄 친 부분이 소위 삼각함수의 각으로서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2분의 n파이 빼기 n세타라고 하는 거하고 2분의 파이 빼기 n세타가 서로 같을 때도 당연히 이 전체는 같아지죠. 그런데 반드시 한쪽에다가 이렇게 2k 파이를 붙여가지고 같다라고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와 같은 극형식으로 표시되어 있는 요 식이 같은 코사인은 코사인끼리 같고 사인은 사인끼리 같다라고 했을 때에 이 각이 서로 같을 때만 이 두 개가 같아지는 게 아니고 사인 함수나 코사인 함수는 주기가 2파이 함수니까 어느 한쪽에다가 2파이만 여기에다가 2파이만큼을 더한 거하고 요놈하고 같다 해도 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EK 파일을 붙여라. 자, 혹시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 잘 모르신 분은 꼭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궁극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것은 n값이니까, 자, 일단 요 파이하고 파이도 다 공통이니까 약분시켜 버립시다. 그리고 양변에 2를 곱해버리면 좌변은 n만 남고, 여기다 2를 곱하면 4k가 되어지고, 그리고 2분의 1에다가 2를 곱하면 1이 되어지죠. 그래서 n은 뭐가 된다? 4k 플러스 1이 되어진다는데, 요 n값이 40보다 작은 양의 정수라겠죠. 그러면 이 k값은 정수인데 k 대신에 0이 들어가고 1이 들어가고 쭉 해서 어디까지 가능하다? 9까지 가능하죠. 그죠? k 대신에 9가 들어갔을 때 이 전체의 값은 37이지만은 k 대신에 10이 들어가면 40을 넘어버리죠. 그죠? 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최종적으로 답을 적어보면, 우리가 지금 찾고자 하는 요 n값들의 합을 s라고 했을 때에 k가 0이 들어가면 n은 1이고, 자, 무슨 말이겠죠? k 대신에 1이 들어가면 n은 5가 되어지고, 2가 들어가면 9가 되어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k 대신에, 자, 9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이게 37이 되죠. 그죠? 자, 요것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웠던 등차수의 합이죠. 등차수의 합은 2분의 이 더하는 총 개수가 몇 개죠? 10개죠. 자, 더하는 개수에다가 곱하기 시작하는 초항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끝항 37의 합. 요렇게 여러분들이 계산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요것은 10 곱하기 요 가로 안이 38인데 2로 나누면 이게 19가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값은 뭐가 된다? 이와 같이 190이 되어진다. 그래서 답은 3번이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우리가 여러분 교재 예제 6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풀어보시고 자세한 풀이는 선생님 첨부로 붙여놓을 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 7번 문제가 조금 어려운데, 자, 아주 오래전에 기출된 문제죠. 자, 요거 우리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복소수 요 W가 코사인 20도 플러스 I 사인 20도라 했을 때에, 자, W 플러스 2W 제곱 플러스 3W 제곱의 3승에서, 자, 18W의 18승까지의 합의 전례값분의 1의 값은 어떻게 되는가? 자, 그럼 일단 요거는 이제 좀 복잡하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요 분모의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요 부분을 우리가 편의상 S라고, S를 먼저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요 S라고 하는 것은 W 플러스 2W의 제곱, 자, 3W의 3승에서, 자, 18W의, 자, 18승, 이렇게 돼 있죠. 자, 우리가 그쵸, 수열은 우리가 멱수열이라고 하죠. 멱수열. 자, 요와 같은 멱수열의 합을 계산하는 방법은 우리가 이렇게 양변에, 일단 W를 양변에 먼저 한번 곱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W 곱하면 W의 제곱, 여기다가 W 곱하면 2W의 3승, 여기다 곱하면 3W의, 자, 4승이 되어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이렇게 18W의 19승이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S를 구하기 위해서 일단은 S에서 WS를 일단 한번 빼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이건 다 고등학교 다 배운 거랍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수열에서 배운 거죠. 그래서 1-W 곱하기 S는, 자, 요거는 우리가 그대로 내려오고, 요렇게 이제 사선으로 빼주면 되겠죠. 이렇게. 여기서 이걸 빼게 되면, 자, W의 제곱. 자, 여기서 이걸 빼게 되면, W의 뭐가 된다? 3승이 하나 나오죠. 이런 식으로 W의 4승, W 5승 해서 요렇게 빼면, W의 18승까지 만들어지죠. 그리고 요놈은, 자, 빼지면 마이너스 18 곱하기 W의 19승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여러분들, 자, 별도로 요걸로 먼저 봅시다. 자, 우리가 이 W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극형식으로 표현되어 있죠.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W라고 하는 것을 18승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코사인 360도가 되어지죠. 자, I 사인 역시 20도, 요 20에다가 18을 곱하면 360이 되어지죠. 이렇게 360도. 그러면
코사인 360도는 1이고 사인 360도는 0이기 때문에 결국 요것은 뭐가 된다? 1이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린 여기에서 어떤 식을 하나 쓰냐면 i의 18승은 1이라는 사실로부터 요렇게 우리가 되어진다는 사실, 그리고 요것을 우리가 소위 인수분해를 하면 자, 요렇게 우리가 되어진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여기에서 보다시피 요 W는 요 값은 절대로 0은 아니죠, 그렇죠? 요게 0이 아니니까 우리는 요거를 약분시켜 버리고 결국 우리는 W의 17승, W의 16승에서 W 플러스 1은 0이다라는 식을 하나 얻어낼 수 있는데, 우린 여기에서 뭘 또 우리가 정리할 수 있냐면, 자, W 플러스 W 제곱 플러스,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를 다시 적어 보겠습니다. W 17승은, 자, 요 1을 이항시켜 버리면 마이너스 1이다라고 하는, 요 놈은 마이너스 1이다라는 식을 하나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요 부분을 우리가 다시 적어보면, 자, W의 17승 요렇게 적어주고, 자, W의 18승 마이너스 18 곱하기 W 곱하기 W의 18승 요렇게 우리가 적을 수 있죠. 자, 그랬을 때에 요 값은 우리가 금방 봤듯이 뭐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되어지죠. 이렇게 마이너스 1. 그리고 W의 18승은 여기에서 1이 된다 했으니까 요건 1이고, 자, 요 값도 1을 집어넣어버리면 결국 플러스 마이너스 1은 없어지고 요 값이 1이 되니까 결국 마이너스 18W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S의 절대값분의 1이니까 일단 S에 대해서 이걸 풀면 1-W분의 마이너스 18W가 되어지고, 자, 우리가 지금 알고 싶은 것은, 계산하고 싶은 것은 S의 절대치 분의 1이죠. 그죠? 그러면 요 놈을 역수를 취하고 절대치를 붙여버리면, 자, 분자는 이렇게 되어지고, 요 놈에다가 절대치 붙인 것을 분모로 가져가면 마이너스 18의 절대값은 그냥 18에 적으면 되고 W의 절대값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그런데 보다시피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W의 절대값이라고 하는 것은 코사인 제곱 플러스 사인 제곱 합이니까 1이죠. 1. 그러니까 결국 분모는 뭐가 된다? 이렇게 18이 되어지고, 그리고 1 빼기 이제 W를 이제 빼주면 되죠. 코사인 20도. 자, 그리고 빼기 마이너스 I 사인 뭐가 된다? 20도. 요렇게 우리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자, 우리가 복소수에서 절대치라고 하는 것은 실수부 제곱 플러스 허수부 제곱의 합의 루트값이죠.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두고 계속 계산해 보면, 자, 우리는 이것은 루트, 자, 1 마이너스 코사인 20도 전체 제곱 플러스 사인 제곱 20도 이렇게 우리가 적을 수 있고, 요걸 우리가 다시 적어보면, 요걸 전개하면, 자, 1 마이너스 2 코사인 20도 플러스 코사인 제곱 20도 플러스 사인 제곱 20도. 자, 요렇게 우리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적어보면 이것을 이제 이렇게 되고, 자,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의 합은 1이 되죠. 그럼 요게 1이니까 1하고 1이 만나서 2가 되고, 이렇게 1 마이너스 코사인 20도 이렇게 되어지죠. 그런데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운 공식이 하면 코사인 요런 공식이 있죠. 우리가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것은 필요하면 우리가 1 빼기 2 사인 제곱 2분의 세타라고 적는 공식이 있죠. 그걸 여기다 적용해 버리면 1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자, 20도의 절반은 10도가 되어지죠. 요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자, 그러면 요 자리에 요걸 집어넣으면 1에서 이만큼을 빼버리면, 자, 결국 이 가로 안은 2 사인 제곱 10도가 되는데 요 2가 있으니까
4 사인 제곱 뭐가 된다? 10도다라고 할 수 있고, 결국 이것은 18분의 2 사인 10도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요 2하고 18하고 약분해버리면 결국 9분의 1 곱하기 뭐가 된다? 사인 10도. 자, 요렇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이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보기에 답을 걸로 몇 번의 답이다? 요 1번이 답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또 우리가 이제 복소수의 이제 거듭제곱권. 자, 요것도 우리가 기초수학에서 우리 공부한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W라고 하는 복소수의 n승을 우리가 Z라고 뒀을 때에 주로 이제 요 W가 여기서는 이제 미지수죠. 복소수가 미지수 W가 있고 요 우변에 있는 복소수는 이제 주로 이제 확정된 복소수를 준다는 거죠. 자, 그렇게 했을 때에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이 W를 구했을 때에 그 W를 우리는 복소수의 거듭제곱권이다. 이렇게 푼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요 예제 8번 같은 경우는 요 Z에 해당되는 것이 1이라는 복소수고 요 W에 해당되는 복소수가 오히려 Z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복소수의 거듭제곱권을 구하라고 하면 푸는 방법이, 자, 보다시피 여기에 우변은 우변대로 극형식으로 고치고 좌변은 좌변대로 극형식을 고쳐가지고 풀면, 자, 이와 같은 해가 나오는데, 자, 요 해의 개수는 요게 n승일 때는 총 n개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요 놈이 n승일 때는 우리가 요 k값 대신에 0부터 n-1까지를 대입함으로써 해의 개수를 n개로 잡아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요 결과는 여러분들 굳이 외울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좌변과 우변을 복소수의 극형식으로 고쳐서 푼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근데 실제 여러분이 푸실 때는 우리가 요와 같은 극형식보다는 차라리 요걸 우리가 오일러 공식으로 요거는 R 곱하기 2의 자, I 세타승이죠. 자, 요거는 요 부분을 우리가, 자, 요 부분을 이렇게 적을 수 있고, 요 부분을 우리가 적으라면 로 곱하기 2의 I 파이 승이라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수 형식으로 고쳐서 푸는 게 훨씬 더 간단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W의 n승을 Z라고 했을 때에 우린 여기에서 Z라고 하는 것을 R 곱하기 2의 I 세타승, 자, W라고 하는 것을 로 곱하기 2의 I 파이승, 자, 요렇게 우리가 두면, 자, 두고서 요걸 여기다 각각 대입해 버리면, 자, 먼저 요것을 n승을 한다는 말은 로는 그대로 n승을 해주고, 자, 요 각은 n배를 하면 된다겠죠. n파이승 요렇게 해주고, 우변은 R 곱하기 2의 I 세타승 요렇게 대입하면 되겠죠. 그럼 우리가 요 좌변과 우변이 같다를 만족하는 것을 찾으려고 그러면 먼저 로의 n승이라고 하는 것은 R과 같아야 되니까 여기서 우리가 로를 구하면 이 로는 n승근 루트 뭐가 된다? R이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지금 요 n파이하고 세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n파이하고 세타를 같다를 둘 때는 반드시 2k파이를 더한 세타와 같다로 둔다라고 했죠. 요게 우리가 소위 삼각함수에서 코사인, 사인 삼각함수의 각끼리 비교되는 거기 때문에 코사인 함수하고 사인 함수가 서로 세트로 같아지기 위해서는 요 각하고 요 각이 서로 같을 때뿐만 아니고 한쪽에다가 2k파이를 붙여서 우리가 같다라 해야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우린 여기에서 파이를 구해버리면 파이는 결국 n분의, 자, 2k파이 플러스 세타라고 되어지는데, 우린 여기에서 요 k의 값은 정수값으로서 0부터 어디까지? n-1까지 총 n개를 고려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요 w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 이 로에 해당되는 값은 n승근 루트 r이다라고 했고, 여기에서 2의 i에다가 파이에 해당되는 것은 뭐가 되죠? n분의 2k 파이 플러스 세타다. 이렇게 우리가 적을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여러분들이 요 결과가 바로 요 결과하고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 비출침 부분은 굳이 여러분 공식으로 절대로 외울 필요가 없죠. 자, 그러면 이제 실제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와 같은 복소수의 거듭제곱근을 요 방정식 풀어서 거듭제곱근을 구하라고 하면 먼저 좌변은 좌변대로 극형식으로 고치나겠죠. 그럴 때 고칠 때에 요 지수 형식으로 고치는 게 좋다는 거죠. 자, 그럼 이 복소수 1의 크기는 역시 요 R에 해당되는 값은 1이죠, 1. 그리고 이에 자, i에다가 자, 요 각에 해당되는 값은 0도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요 1이라고 하는 복소수는 x축 양의 축 위에 있기 때문에 그 평각은 항상 0이랍니다. 그리고 이 z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r 곱하기 2에 자, 일단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을 이렇게 i 세타승 자, 요런 식으로 일단 우리가 두고서 문제를 푼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요걸 좌변에 적용하면 r의 5승 2의 i 5세타승 이렇게 되어지고 그리고 요걸 우변에 두면 1 곱하기 2의 i 곱하기 자, 요 0이죠. 0도니까 이렇게 우리 표현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 여기에서 r의 5승은 뭐가 되어야 되죠? 1이 되어야 되죠. 이 사실로부터 r의 값은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5세타하고 0을 갖다라 둘 때에 우리가 5세타에다가 2k 파이를 이렇게 더한 0도와 같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것은 세타니까 세타는 5분의 2k 파이가 되어지는데 요 k의 값은 0, 1, 2, 3, 4 이렇게 총 5개를 이렇게 대입하면 되죠. 이게 5승이니까. 자,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z는 결국 r의 값은 1이니까 r 대신에 1지부였고 그리고 2의 i에다가 요 세타 자리는 요거 5분의 2k 파이를 대입하면 되고 요때의 k에 해당되는 값은 0하고 1하고 2하고 3하고 4 이렇게 우리가 적어주시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9번 문제를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요것도 기출 문제인데 지금 방정식 zn승이 있고 1의 모든 해를 극형식으로 나타냈을 때에 평각 세타들의 합을 우리가 SN이라고 했을 때에 n분의 SN의 극한값을 한번 구해봐라 그랬죠. 자, 우리가 요 놈도 마찬가지죠. 이 Z를 R 곱하기 2에 I 세타승이라고 두고 요 1은 자, 1 곱하기 2에 I 제로 요렇게 우리가 둘 수 있죠. 그러면 요것은 요걸 n승한다는 말은 R의 n승 곱하기 2의 I n 세타승 1 곱하기 I 제로 요렇게 우리가 줄 수 있죠. 그러면 Rn승은 뭐와 같아야 되고 1과 같아야 되는 사실로부터 R은 1이다. 그리고 n세타와 0이 같다 해서 우리는 n세타는 2k 파이를 더한 0도와 같다. 그래서 우리가 세타를 구해보면 n분의 2k 파이가 되어지는데 이것을 만족하는 k의 값은 0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까지? n-1까지 대입한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찾는 것은 이 각을 찾는 건데 이와 같은 각들의 합을 SN이 한다겠죠. 그러면 우리가 SN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여기다 K 대신에 0대입한 값, 1대입한 값, 2대입한 값부터 n-1까지 대입한 값들의 합을 구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굳이 그것을 우리가 서메이션을 이용을 표현해 보면 K 이퀄 0부터 어디까지? 자, n-1까지 자, 세타들이 합이니까 n분의 요게 2k 파이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것은 n이 무한대로 갔을 때에 n분의 sn이죠. 요걸 n으로 나누라겠죠. 자, n분의 1을 곱한 서메이션 k 이퀄 0부터 n-1까지 자, n분의 2k 파이 이렇게 되어지는데 자, 요건 우리가 정적분으로 고쳐서 문제를 풀 수 있겠죠. 즉 무슨 얘기냐면 자, 요 2파이는 앞으로 끄집어내버리고 자, n분의 1에다가 서메이션 k 이퀄 0부터 n-1까지
자, n분의 우리가 k, 요렇게 했을 때에, 자, 요 n분의 k만큼을 우리가 x라고 두게 되면, n분의 1만큼을 우리가 dx로 적용하면 되겠죠. 그러면, 자, 리미트 시그마를 인테그랄로 고쳐주고, 자, 이 파이는 그냥 상순위가 밖으로 끄집어내고, 그리고 요만큼이 x로 바뀌고, 요 n분의 1만큼이 dx로 바뀌고, k가 요렇게 0이 적용됐을 때는 x로 한 사람은 0이죠. 그죠? k 대신에 n-1이 들어갔을 때는 n분의 n-1은 n이 무한 들어갈 때 x의 값은 1에 대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2파이 곱하기 2분의 1 x의 제곱 0에서 1까지니까 2파이에다가 요 값이 2분의 1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값은 뭐가 된다? 이렇게 파이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2번 이렇게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본격적으로 우리가 복소 함수를 공부하기에 앞서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을 살펴봤는데, 자, 다음 시간부터는 조금 더 심화된 내용을 우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기본적인 내용이라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꼭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